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가깝게 느끼곤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 뉴욕의 마천루, 할리우드의 화려함. 하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미국인들의 진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과연 진실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이 되길 바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문을 열고 그들의 진짜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집입니다. 우리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주로 아파트와 연결된다면 미국인들의 꿈은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저마다 다른 개성의 집에서 사는 모습,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아파트보다는 주택 생활을 선호합니다. 물론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 중심부에는 아파트가 많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서버브라고 불리는 주택가에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주택들에는 거의 예외 없이 넓은 마당이 딸려 있습니다. 우리에겐 마당 있는 집이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공간이죠. 그들에게 마당은 단순히 풀이 자라는 땅이 아닙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캐치볼을 하고 이웃을 불러 바비큐 파티를 열고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노는 가족의 행복이 담긴 공간입니다. 특히 잘 가꿔진 푸른 잔디는 그 집 가장의 자부심과도 같습니다.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는 유명한 영어 속담이 있을 정도로 잔디 관리는 미국 중산층 문화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심지어 잔디가 누렇게 뜨면 초록색 페인트를 뿌려주는 업체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마당과 더불어 미국 주택의 또 다른 상징은 바로 차고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차고는 단순히 차를 주차하는 공간을 넘어 아버지의 작업실, 밴드의 연습실, 혹은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네소타처럼 겨울이 길고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지역에서는 차를 보호하기 위해 차고가 없는 집은 팔리지 않을 정도로 필수적인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한국의 빌라와 비슷한 타운하우스나 한 지붕 아래 두 가구가 사는 듀플렉스 같은 다양한 주거 형태도 존재하지만 미국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마당과 차고가 있는 나만의 집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국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모습일 겁니다.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신발을 신은 채 침대에 눕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조금 과장된 모습입니다. 모든 미국인이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트 위 깔린 공간에서는 신발을 벗는 경우가 많고 나무 바닥이라도 가족의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오히려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발냄새를 풍길까 봐 신발 벗지 않아도 괜찮다고 배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미국 집에는 왜 그렇게 카페트 위 많을까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크게 유행했던 인테리어 스타일의 영향이 큽니다. 온돌 문화가 없는 미국에서 카펫은 겨울철 보온 효과를 높여주고 노인이나 아이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실용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먼지나 알레르기 문제로 카펫을 걷어내고 나무 바닥으로 바꾸는 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놀랍게도 70년대에는 화장실 바닥에까지 카펫을 까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욕실 문화 역시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화장실 전체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습식 화장실에 익숙하지만 미국은 샤워부스나 욕조 안에서만 물을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건조하게 유지하는 건식 화장실이 대부분입니다. 샤워 후 축축한 바닥을 밟아야 하는 찝찝함, 젖은 양말을 신은 듯한 불쾌감을 겪어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미국의 건식 화장실을 부러워할 만합니다. 한국에서는 샤워부스가 분리된 집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 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기본적인 형태인 셈입니다. 다음은 삶의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집세와 병원비입니다.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와 함께 월세를 살더라도 보통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보증금도 보통 한두 달치 월세에 불과합니다. 대신 집을 빌리려면 내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월세의 3배 이상을 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계약이 가능하죠. 보증금으로 세입자의 책임을 묶어두는 한국과는 달리 애초에 월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집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의 가장 큰 장벽은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입니다.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부담 없이 동네 병원에 가지만 미국에서 병원에 가라는 말은 내가 부자구나 라는 말과 같게 들릴 정도입니다. 한 미국인 청년은 응급실에 갔다가 열세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링거 하나 맞았을 뿐인데 400만 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한국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험사와 병원, 제약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순수한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환자는 그저 고객일 뿐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위한 공공보험이 있긴 하지만 혜택이 제한적이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도 한정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옛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꿀 한 숟가락을 먹는 것과 같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며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병원비를 깎기 위해 내가 받은 치료 내역을 전부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아이 한 명을 낳는 데 드는 비용이 2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이야기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비싼 병원비를 피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미국인 하면 햄버거와 피자, 즉 패스트푸드를 떠올립니다. 이미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패스트푸드는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 되곤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푸드 데저트, 즉 식품 사막 현상입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파는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주로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시골이나 도심 외곽에 많습니다. 이런 곳의 주민들은 편의점이나 잡화점에서 파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공식품에 짜고 단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나중에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더라도 채소를 역겨워하며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의 또 다른 적은 바로 설탕입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피자 소스에도 설탕이 첨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케팅의 영향도 큽니다. 90년대 우유를 마셔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광고 캠페인처럼 시리얼이나 가공 주스 회사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 설탕이 든 제품을 건강한 아침 식사로 둔갑시켰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상술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틱택이라는 사탕은 사실상 설탕 덩어리지만 1회 제공량의 설탕 함유량이 1g 미만이면 무설탕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법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먹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돈,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분리수거입니다. 한국의 철저한 분리배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미국은 재활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는 어차피 다 같은 곳으로 간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재활용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스캔들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나빠진 탓입니다. 쓰레기 봉투 크기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20리터 봉투도 꽉 채우기 부담스러운데 미국에서는 75리터가 넘는 거대한 봉투에 온갖 쓰레기를 한데 담아버립니다. 심지어 가구를 버릴 때도 그냥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갑니다. 미국인들은 무식하다는 고정관념은 어떨까요?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역 간 교육 격차가 극심합니다. 부유한 주의 공립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만 가난한 시골 지역의 학교는 건물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초등학교 수준의 글밖에 읽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 존재하는 반지성주의 문화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난 척한다며 놀림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똑똑한 것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문화죠. 미국이 세계 최고인데 굳이 다른 나라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 역시 이러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모여들고 그들이 아이비리그와 같은 명문 대학에서 연구하며 인류의 지식을 넓혀가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익숙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다양한 얼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넓은 마당이 주는 여유와 살인적인 의료비의 공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모자이크를 이루는 조각들입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하면서도 이렇게나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이해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